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하면 미래 자원이잖아요. 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신재생 에너지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이걸 딛고 상승 바람 탈 수 있을까? 오늘 일단 주가 좋거든요. 딱 이사님 나오는 줄 알고 주가가 좋은가 봐요. 네,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면서 뭐 글로벌 생산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테슬라 같은 완성차가 가격을 인하하니까 아래에 있는 기업들, 부품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전망 어때요?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 배터리 단가가 전기차의 30~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터리 단가도 낮춰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량의 판매는 굉장히 크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안에서의 마진율 같은 케이스는 이제 조금 생각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뭐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할 때 좀 몸 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큰 그림에서 보면 걱정할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장이 글로벌리 10% 초반 올해 정도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국내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에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됐잖아요. 네. 일부 배터리 소유 종목들만 급등하고 맞아요. 심지어 뭐 셀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오히려 뭐 빠져 있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밸류ation 높은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는 풍력 에너지 시장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큰 그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지멘스 감회사 풍력 발전 업계에서는 세계 2위라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업체에서 부품 불량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이 공존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지멘스 감회사 이슈는 감회사의 오래된 육상 풍력 발전기에서 네. 불량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저가 모델이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감회사를 인수한 그래서 이름이 지멘스 감회사거든요. 네. 이제 그 회사가 지금 덤튀기를 써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좋은 게 독립적으로 하나씩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량이 나면 사실은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이슈는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래도 육상 풍력 발전에서는 지멘스의 비중이 앞으로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베스타스라든지 네. GE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점유율이 좀 커지는 네, 그런 아마 현상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위가 베스타스인 거잖아요. 1위가 베스타스죠. 그러면은 3위가 G.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2위로 GE가 올라갔을 거예요. 아, 그럼 이 구도에는 큰 변화는 큰 없지만 변화는 없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1위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베스타스. 네. 여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옮긴다라는 기사가 네. 한동안 좀 많이 도배가 돼 있었어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걸로 봐야겠죠?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2번이나 만나셨어요. 베스타스의 네. CEO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나서 아태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그리고 한국에다가 대규모 이제 해상 풍력 관련 풍력 발전기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의 위치를 두고 이제 전라도냐 아니면 경상도냐 이걸 가지고 이제 지자체들끼리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좋은 시그널이죠. 어쨌든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풍력은 조금 슬로우하거든요. 네. 슬로우한데 이제 저기 태양광이요. 풍력을 어쨌든 좀 발판 삼아서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를 좀 달성하려는 게 현 정부의 목표 같고 그래서 해상 풍력 쪽에 좀 기대가 많이 되죠, 특히. 연초에 베스타스가 윤 대통령한테 3억 달러 투자 계획을 약속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시발점이 돼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연결해봐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지금 공장 입지를 두고 네. 막판 지금 조율만 있는 정도다. 그래서 그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도 좀 해상 풍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요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기가 단위 이상이 돼야지 그 터빈 시설이 좀 굴러갑니다.
기가 단위요? 네, 그러니까 오. 100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한 기 정도를 돌릴 수 있는 풍력 발전기가 연간 설치가 돼야지 그 공장이 수익성 있게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는 아마 정부가 좀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 이 풍력 에너지 쪽 시장 확대 기대감이 좀 솔솔 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또 가장 탑으로 꼽히는 게 CS 윈드 많이 거론되고 있죠. 네. 오늘도 좀 주가 되게 좋은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있더라고요. CS 윈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글로벌 최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CS 윈드는 이 타워 시장에서 1위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타워 시장 1위와 하부 구조물 1위가 만난다. 이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좀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풍력을 아는 그 업계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한 아주 쇼킹한 뉴스죠. 오. 이 타워와 하부 구조물을 같이 하는 업체가 별로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제 이 블라트 인더스트리라는 업체는 글로벌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는 뭐 워낙 유명한 업체입니다. 오. 덴마크 업체고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이미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웬만한 해상 풍력하는 업체들은 다 알 정도로 그런 업체죠. 근데 그 회사를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을 정도여서 일단 하부 구조물 자체가 타워보다 해상 풍력 부분에서 보면 한 3배 이상 더 시장이 큽니다. 워낙 많은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 입장에서는 이 블라트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이제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거든요. 주력 시장이 그 진입하게 되어서 기존에 생각했던 이 회사의 성장 폭이, 성장 여력이 2배 이상 커지는 그런 지금 이번 그 M&A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면 하부 구조물 1위 업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닐까요? 그게 이제 아주 그 회사한테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269억만 신고를 했고요. 이 회사가 4, 5년 전부터 여러 업체들이 이제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천억 정도의 계약금 프리미엄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싸게 산 이유는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모노파일이라는 하부 구조물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그 발주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어요. 네. 딜리버리가 늦어지면서 좀 페널티를 많이 물게 됐고 그 회사가 이제 앞장서서 아무래도 좀 믿을 만한 하부 구조물 업체를 좀 자기가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그 본인들의 생각 때문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싸게 그렇게 이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살짝 설명 조금만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풍력 발전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네. 그 집에 계시는 선풍기 있잖아요. 네네. 선풍기랑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터바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 뒤에 선풍기 꼭다리처럼 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제 나셀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이제 각종 다양한 기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풍기 앞에 날개와 같은 이 부분이 이제 블레이드거든요. 네. 이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아서 윙윙 돌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서 이제 전력선을 타고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전력이 되는 네. 건데 그 과정에 이제 풍력 터바인을 받치고 있는 게 풍력 타워입니다. 그걸 CS 지지대. 윈드가. 네, 그게 이제 CS 윈드가 글로벌 1위이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으로 가게 되면 바다에다가 밑에 지지물을 꽂고 그 위에 이제 풍력 타워를 올리고 그 위에 터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물이 이 풍력 타워와 터바인 전체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중량이 들어가죠. 좋습니다. CS 윈드가 뭘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잘 갔던 것 같은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슈 하나 체크해 보자면 해상풍력 촉진법 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연결해 주실까요? 일단 국내 해상풍력 촉진법은 지금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해서 각자 이제 그 법안들이 입안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직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베스타스 공장이 들어오고 네. 뭐 할 정도니까 당연히 이제 해상풍력 촉진법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능성이 이제 높다.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어쨌든 좀 빠른 속도로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시장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사업을 이제 하는 SK 오션 플랜트 같은 업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요. 그리고 CS 윈드는 베스타스하고 JV를 통해서 아마 공장을 할 것 같아요. 국내 베스타스가 공장 들어오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 오션 플랜트가 직접 수혜, 그리고 네. CS 윈드도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 시즌이니만큼 일단 점검을 좀 실적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증권가 리포트 보니까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 네, 쪽에서. 네, 네. 어떻게 보세요? CS 윈드도 그렇고 네. SK 오션 플랜트도 그렇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실적 추정치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S 윈드는 일단 미국 IRA에서 주는 네. 보조금 AMPC라는 게 있습니다. CS 윈드가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금 200억 이상이 일단 밑에 깔려서 그 위에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은 어느 때보다 높고요. 이거는 2029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도 과거에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매출 비중이 한 30%, 40% 했거든요. 근데 지난 1분기부터 50%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들은 코멘트 그 살짝 밖에 해주신다면요? 기업들은 그 태양광도 있고 네. 뭐 한데 지금 태양광은 일단 제품 가격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스팟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그 수준, 요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실적 잘 나오면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언제 좀 진입하면 좋을지. 그 풍력, 태양광, 배터리, 수소 이런 종목들은 네. 사실은 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권유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점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중장기로 성장하는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분기 실적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꽤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그걸 팔게 되면 또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그린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유해 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배터리 네. 관련주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주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면 그런 이제 오류들을 많이 범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는 어느 정도 기간 보는 게 적절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린 산업 전체가 2030년 초반까지 굉장히 고성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3년, 5년 이런 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도 해볼게요. CS 윈드에 대해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여전하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CS 윈드는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글로벌 1위 타워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데다가 이번에 이제 블라트라는 하부 구조물 1위 업체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의 날개를 단 거거든요. 당연히 CS 윈드에 대해서는 스트롱 바이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차선호주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네. 삼강 M&T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많은 투자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삼강 네. M&T가 이제 하부 구조물 사업을 하니까 네. CS 윈드가 인수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SK 오션 플랜트의 주력 거점은 아시아잖아요. 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쪽이거든요. 블라트는 주력 시장이 아시아도 가끔 옵니다만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둘이 전혀 겹치지 않고 또는 그 과거에 보면 블라트가 SK 오션 플랜트한테 기자재를 아웃소싱 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S 윈드하고 그 서로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제 좀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오션 플랜트도 당분간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주목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SK 오션플랜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놓치는 중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 에너지를 보자라는 전략까지 저희가 기억해 보겠고요. 역시나 최선호주는 CS 윈드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모처럼 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그것도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마감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앞서서 저희가 2,580선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선 코너에서도 나눴잖아요.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내일장에서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 또 탄탄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